윤 대통령 부부가 입주할 서울 한남동 관저의 인테리어 공사를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의 전시회에 참여했던 업체가 수주한 사실이, 여기에 건진법사 전시의 문제적 행동과 대통령실의 미온적 대처까지 신임 홍보기획 비서관으로 내정한 이기정 전 YTN 선임기자는 김건희 여사와 친분 있는 사람들과 단체 활동을 함께한 것으로 나타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VIP로 참석했습니다. 국민대가 이렇게 억지 논리와 무리한 판단을 동원해 김 여사 논문의 표절 의혹을 해소시켜준 게 김건희를 위한 나라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논설의 박용현 논설위원입니다.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여러 의혹들과 시비거리들 중심에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빠지지 않고 어른거립니다. 이미 대선 기간에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논문 표절 등 의혹으로 김건희 리스크가 떠올랐고, 이에 스스로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봉하마을 지인 대동 방문이나 팬클럽을 통한 공적 사진 유출 등 공사 구분을 못하는 행동으로 다시 구설을 낳더니 나토 순방에까지 지인을 대동하는 등 분별 없는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이권 개입 스캔들로 번질 만한 일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 대통령실 관저 공사의 수상한 수의계약. 윤 대통령 부부가 입주할 서울 한남동 관저의 인테리어 공사를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의 전시회에 참여했던 업체가 수주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2억 2,400만 원짜리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따냈습니다. 기술자 수가 4명인 소규모 업체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업체가 코바나 컨텐츠 후원사였다는 보도에 대해 당시 전시회를 할 때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로서 그에 대한 대금을 받았다, 후원업체로 이름을 올린 것은 감사의 뜻에서 이름을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어떤 감사의 뜻에서 후원사로 이름을 올렸는지는 모르겠으나 문제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와 사업상 인연이 있는 회사가 관저 공사를 따냈다는 점입니다. 인테리어 공사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김 여사가 다 데리고 왔다. 김 여사가 주무른다는 얘기다. 대통령실 해명은 그런 인연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히려 확인해준 셈입니다. 관저 공사는 개인 집수리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 세금인 나라 돈을 들여 대통령이 거주하는 공공 건축물을 쌓는 사업입니다. 업체 선정은 투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적 이해 충돌이 없어야 합니다. 대통령 부인 회사와 인연을 맺고 있는 업체라면 일부러라도 피해가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고 많은 업체 중에 하필 그런 업체를 콕 집어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용산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의 설계 감리를 맡은 중견기업도 코바나 컨텐츠의 전시회를 3차례나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마이뉴스 보도를 보면 이 회사는 건진법사와 관련된 사회복지재단에 1억 원을 출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건진법사는 코바나 컨텐츠의 고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전아무개 씨로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 본부에서 일했던 인물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손바닥에 왕자를 써준 장본인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당시 선대본부 사무실을 방문한 윤석열 후보의 등을 두드리는 등 거리낌 없는 행동으로 화제가 됐는데, 무속 논란 끝에 네트워크 본부는 해산된 바 있습니다. 회사 쪽은 코바나 컨텐츠 후원이나 재단 출연은 전직 대표 때 이루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공사 설계 감리를 수의 계약으로 따낸 회사가 이렇게 코바나 컨텐츠 건진법사와 인연이 있다면 이 회사가 아무리 능력을 갖췄다고 해도 왜 하필 이 회사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대통령실과 관저 공사에 김 여사와 인연 있는 업체들을 끌어들일 수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드는 상황입니다. 2. 건진법사의 귀환. 여기에 건진법사 전시의 문제적 행동과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미온적 대처까지 오버랩됩니다. 전시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청탁에 개입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라시에 등장하더니 언론에도 보도가 되기 시작하고 대통령실도 진위 확인에 나섰습니다. 세계일보 보도를 보면 대통령실은 최근 전시가 고위 공무원에게 한 중견기업의 세무조사 무마를 부탁한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대응이 뭔가 이상합니다. 대통령실은
이권에 개입하는 듯한 행위가 인지되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관련 예방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대기업에는 건진법사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는 말도 들립니다. 건진법사 전 씨가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다닌다면 진위를 파악해 전 씨를 상대로 조처를 해야지 기업들의 전 씨를 조심하라고 당부하다니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세무조사 무마를 부탁한 게 사실이면 범죄 혐의가 짙습니다. 대통령실이 아니라 검경이 나서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어떤 정부든 어떤 선거에서 나타난 현상이든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대통령실의 대응에서 건진법사 전 씨가 여전히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에 기반해 위세를 떨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고개를 들게 됩니다. 3. 또 사적 인연 채용 의혹. 말 많고 탈 많은 인사 문제도 빠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이 지난 3일 신임 홍보기획비서관으로 내정한 이기정 전 YTN 선임기자는 과거 김건희 여사와 친분 있는 사람들과 단체 활동을 함께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2021 대한민국 장애인 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에 이기정 내정자와 강신업 변호사, 김양영 충남대 무용학과 겸임교수 등이 조직위원으로 나란히 이름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강 변호사는 김 여사 활동 사진을 공개해 물의를 빚었던 팬클럽의 회장을 맡았던 인물이고, 김양영 교수는 김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때 동행했던 코바나 컨텐츠 전무 출신의 지인입니다. 이 내정자는 두 사람과는 모르는 사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무용제 홈페이지에는 조직위원회 명단이 올라 있었는데 문제가 불거지자 이 내정자, 강 변호사, 김 교수 등 3명의 명단이 삭제됐다가 이후 전체 명단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실 관저공사의 수상한 수의계약,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운 무속인의 이권 개입 의혹, 대통령실 인사를 둘러싼 잡음 등 국정난맥의 곳곳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서로 얽히고 설킨 네트워크가 어지럽게 펼쳐집니다. 요지경입니다. 김 여사를 향해 공사 구분이 안 된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됐음에도 계속 유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이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의 결과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듯합니다. 권력을 잡았으니 국민이 뭐라고 보든 내 갈 길을 간다고 마음먹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공사 구분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그 바탕은 바로 국민 무시입니다. 4. 도이치 주가 조작과 취임식.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하나의 사례가 대통령 취임식이었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VIP로 참석했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아들이자 그 회사 경영을 물려받은 사람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데다 김건희 여사가 이 사건에 전주로 가담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의 시선을 조금이라도 의식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더욱 기가 찬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증권범죄 엄단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오늘 즉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검찰 직접수사 축소의 방향을 되돌리고 싶은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고 쳐도 그 신호탄으로 다른 것도 아닌 증권범죄를 택한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서 시급히 점검하고 발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국회 출석에서는 이런 서민 다중 피해를 본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서민 다중들이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확실하게 책임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한 장관은 얼마 전 미국 출장 때 뉴욕 맨해튼 월스트리트를 관할하며 주가 조작 등 금융 증권 범죄 수사로 유명한 뉴욕 남부연방검찰청을 방문지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한편으로는 이렇게 증권범죄 엄단을 내까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가 조작범 아들을 취임식에 초대하고 공범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얼버무리는 이런 이중적 태도야말로 국민 무시의 전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태도의 밑바탕에는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미숙한 권력자의 오만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있는 죄도 덮을 수 있는 검찰 권력을 온전히 손에 쥐었으니 뭐가 두렵겠습니까? 검찰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국가와 사회의 각 부분에서 작동하는 여러 권한들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여긴다면 법과 원칙 따위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의 사례를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국민대의 조처가 보여줍니다. 5. 국민대의 표절 면죄부. 국민대는 지난 1일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 3편 등 4편의 표절 의혹을 조사한 결과 3건은 연구 부정 행위가 없었고 나머지 1건은 검증 불가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러한 결론이 얼마나 부실한 것인지는 검증 불가로 판정된 논문만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논문은 앞서 2002년에 나온 다른 사람의 석사학위 논문을 거의 그대로 베낀 정황이 수두룩합니다. 영문 초록은 표절률이 몇 %인지 따질 필요도 없이 그냥 그대로 베꼈습니다. 원 논문의 영문 초록에서 한 문장을 지웠을 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단 3군데가 다른데 하나는 원래 있던 쉼표를 빠뜨린 것, 포지티브를 포지션으로, 워즈를 월로 잘못 베낀 것, 이렇게 딱 3군데입니다. 논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논문에 나오는 표가 소수점 아래 셋째, 넷째 자리까지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대는 당시 논문 심사 의견서 등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지 못한 점 등 구차한 이유를 들어 검증 불가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증을 할 경우 도저히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지경이니 아예 검증 불가라는 차단막을 친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논문들 역시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문제점만 봐도 학술 논문으로서 결격 사유가 차고 넘칩니다. 박사학위 논문인 이 논문은 대머리인 남자는 주걱턱의 여자와 궁합이 좋다는 등 인용한 내용도 민망할 뿐 아니라 김 여사가 근무했던 회사의 특허를 도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국민대는 이에 대해 특허권자가 학위 논문 작성에 동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원 저자가 동의해도 이를 밝히지 않은 채 논문에 사용하면 표절은 표절인 것입니다. 이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학문적 역량이 없는 사람이 교수나 지인 등 다른 이들의 도움으로 남의 성과를 베껴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는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대가 이렇게 억지 논리와 무리한 판단을 동원해 김 여사 논문의 표절 의혹을 해소시켜 준 게 학문적 기준에 의한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국민대는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30만 주를 이사회 심의 의결도 없이 취득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국민대는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한 예비조사위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숙명여대도 지난 3월 예비조사를 마친 뒤 5달째 본조사 실시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숙명여대 총장이 동문회에 보낸 공문에서 언론과 정치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의 논문 검증 절차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압박이 있다면 어떤 압박인지 분명히 밝히길 바랍니다. 눈치 보지 않고 엄정히 조사하면 될 것을 이런 식으로 언론 정치권 핑계를 대는 것은 대학의 위신만 깎아내리는 태도입니다. 김건희의 나라. 이번 국민대의 결정은 권력을 가진 사람을 위해 진리의 수호자인 대학이 학문적 양심을 팽개친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원칙과 양심을 누른 권력의 승리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어떤 기록을 남기게 될까요? 김 여사가 얼마 전 서면 답변서를 제출한 허위 경력 관련 경찰 수사는 어떻게 귀결될까요? 대통령실 관저공사 수주의 내막은, 건진법사의 행각은 제대로 밝혀질까요? 국민대의 경우처럼 진실과 정의를 묻어버리고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의 시스템이 한 개인을 위해 작동을 멈추는 셈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복무하는 자리입니다. 더욱이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은 배우자는 가족으로서 대통령을 돕는 역할에 그칠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온통 대통령 배우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한 착각마저 일으킬 정도입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사적인 인연으로 이익을 나누고 대통령 배우자 개인의 치부를 가리는데 권력이 동원된다는 의혹이 계속 이어집니다. 국가와 사회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특정 개인에게 복무하는 전도된 상황을 우려하게 만듭니다. 민주공화국이란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 정도면 김건희를 위한 나라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 우려가 더 이상 현실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용납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5일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4%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결의 논설이었습니다.